주말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이준석에게는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8일 윤리위의 추가 징계가 있게 됩니다. 또 가처분 재판이 열리죠. 이준석이 낸 제5차 가처분 신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경찰 수사가 결론을 맺습니다. 당장 이준석이 당으로부터 쫓겨나느냐, 또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또 이준석의 경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의 앞으로 정치적 전망, 정치적인 생명까지 걸려있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 이준석에게 걸려있는 이 세 가지 문제, 이 부분을 한번 예상해보고 한번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이준석에 대해서 앞으로 이준석이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경찰의 수사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원래는 성접대 이 부분은 알선수재에 해당이 됩니다. 알선수재 혐의, 또 하나는 성접대를 증거인멸하려고 했느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명예훼손했느냐라는 무고 혐의, 이 세 가지인데, 알선수재 혐의는 지난주에 경찰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판단해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경찰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론이 다음 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이 이 본체인 성접대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자신이 없었다면 알선수재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할 때 이 나머지 두 가지 부분, 이 부분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역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한 것은 검찰 송치, 기소 의견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까닭입니다. 그 외에도 성접대와 관련된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 또 증거인멸과 관련된 이준석의 최측근인 김철근의 7억 투자 유치 약속해준 이런 부분들이 증거로 드러나면 따라서 이준석에 대해서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준석이 성접대를 한 부분, 이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증거인멸, 무고 이 부분이 검찰 송치가 되고 기소가 되면 이준석의 성접대 부분은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입니다. 추가 징계 개시를 선언했고, 추가 징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의 해당 행위, 그 해당 행위 중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은 이준석이 2차 가처분 신청을 한 것. 1차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주호영 비대위가 정지가 됐는데, 이준석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국위를 여는 부분, 당헌 당규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국위를 여는 부분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윤리위 측에서 이준석에게 경고를 하면서 지난주에 이건 당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을 남발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준석의 추가 징계는 불가피한 것인데 수위가 어디까지냐라는 부분입니다. 윤리위 규정에 추가 징계를 할 경우에는 첫 징계보다는 수위가 높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징계가 당원권 정지 6개월입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탈당 권유, 그 다음 제명 등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탈당 권유, 제명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윤리위 징계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탈당 권유나 제명을 받게 되면 사실상 탈당 권유도 제명되는 것이니까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는 완전히 격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황정수 재판부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재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차 신문 결과, 또 2차 신문 결과, 지금 3차 재판인 셈입니다.
1차와 2차 신문 결과로 추정하건대 정진석 비대위가 직무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정진석 위원장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각오하고 있다. 만약 직무정지가 된다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간다. 가처분 재판은 국민의힘에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제 가처분 재판 결과 정진석 비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주호영 원톱 체제로 다시 돌아가든지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 체제를 선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스케줄입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이준석을 둘러싼 세 가지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이준석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성접대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 경찰 조사 결과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은 굉장히 위태로워질 것이다. 또 이 법적 책임에서 이준석이 어느 정도 버틴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준석이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뒤에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식을 해서 이준석은 지금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 등에 자신은 지금의 여권을 떠나지 않는다. 자신은 계속해서 지금의 여권 테두리 안에 남을 것이다. 또 자신의 부모의 고향이죠. 경북 지역, 칠곡 지역에 계속 머물면서 지역적 기반을 닦아보려는 이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이 만약에 정치적 재기를 노린다 하더라도 차기 총선을 겨냥을 해서 이준석이 움직일 공간은 지금의 여권 안에서 이준석이 움직일 공간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준석이 중도 또는 민주당 쪽과 힘을 합해서 윤석열 정부를 계속 공격하는 쪽에서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모셔갈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지역적 기반도 없는 데다가 명분도 없는 이준석이 또 경찰 수사 결과 큰 타격이 예상되는 이준석이 버티고 비벼낼 공간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제3의 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민주당 쪽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와 민주당 쪽을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정치적 입지에서 자신의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명분도 없고 지역적 기반도 없고 이준석 달랑 자기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혼자서 정치적 활로, 정치적 재기를 시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이 신당을 하면 지지하겠다가 30%대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역선택,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이 일단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제명이 되고 경찰 수사 결과 성접대 부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또 이준석이 자신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그 재판 결과도 어떻게 나오든 이준석에게는 정치적 부담일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준석의 정치적 미래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암울하다. 거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장났다. 이런 예측들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